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둘 중 하나 고르기. 1번부터. 1번 어렵지 않네요.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거. 아닌 두 글자. 1년 1천. 2번은 중개보조원이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중개보조원. 개공도 함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근데 무과실이면 과태료 안 받는 거지. 누구만? 개공만. 개공이 무과실인데 중개보조원도 과태료 받지 않는다. X. 중개보조원은 빼박. 개공만 무과실이면 과태료 안 받는다. 3번은 오연수.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 누가 부과한다? 시도지사. 한 가지 더 있는데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시도지사. 오연수도 시도지사고 그 두 가지가 시도지사. 그러니까 이거 낚이면 안 되지. 4번. 등록 취소, 등록증 반납은 등록관청이에요.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은 시도지사고 낚이면 안 된다. 그 다음 뒤를 봐야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 지위가 권리니까 입주권. 입주권 매매 계약은 정비법만 된다. 법 8개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정비법만. 정비법이잖아. 그러니까 신고 대상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정비법 두 가지만 된다. 입주권 매매 계약은. 공급 계약, 분양권 매매 계약은 법 8개가 다 되는 거고. 그 다음 6번 자연인이 투기과열지구예요. 그러면 금액 상관없잖아. 규제지역이면 금액 상관없이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제출해야 된다. 비규제지역이면 그러면 이제 6억 이상일 때 제출하는 거고. 규제지역이면 금액 상관없고. 법인이면 그냥 무조건 제출하는 거고. 법인은 지역 금액을 안 따진다고요. 자연인, 개인일 때 지역 금액을 따지고 규제지역은 금액 상관없고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일 때. 그 다음 7번 수도권 등에 소지하는 토지 자체를 매수해요. 토지 자체를. 지역이 수도권 등 그러면 토지인지 지분인지 봐야지. 토지면 1억 이상일 때. 지분이면 금액 상관없다고. 수도권 등 외의 지역은 그냥 금액만 보면 되죠. 다 6억 이상. 토지건 지분이건 6억 이상. 그리고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자금조달 토지용계획서. 얘네들은 국가가 매수인이면 제출하지 않는다고. 매수인이면. 국가가 매도인이면 국민이 매수인이니까 제출해야죠. 법인 신고서는 어떻게 되는데? 법인 신고서는 국가만 보이면 안 된다고. 법인 신고서는. 법인이 국가랑 거래한다 그러면 그냥 제출하지 않는다. 법인 신고서는 국가가 매도인이건 매수인이건. 지금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자금조달 토지용계획서. 얘네들은 국가가 매수인일 때 제출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9번 개공은 해제 등 신고 할 수 있는 거죠. 30일 이내 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태료 받지 않는 거지. 의무가 아니니까. 해제 등 신고는 주어를 봐라. 거래 당사자만 의무. 30일 이내 공동신고 의무고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거래 당사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개공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과태료 안 받는다. 의무가 아니어서. 10번. 자 이제 어려워. 실제 거래 가격 거짓으로 신고하면 금액 자체를 낮게 신고하고 취득가 100분의 10,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10 개정된 건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11번은 부당이득 목적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어도 그냥 없는 거야. 부당이득 목적이 있으면 있다고 써줘요. 그런 말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계약 체결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부당이득 목적이 있으면 3년 3천이고 지금 부당이득 목적이 없으니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면 자진 신고를 했어요. 감면 안 해준다고. 외삼촌이잖아. 외의 자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자진 신고란 말이 보이면 셋 중 하나. 조사 전이면 과태료 면제. 조사가 시작된 후 50% 감경. 외삼촌은 안 해준다고. 외의 자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진신고해도 감면 안 해준다. 자진신고란 말이 보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번은 자진신고란 말이 안 보여. 그죠? 그러니까 11번과 12번을 구분하는 거는 자진신고. 자진신고란 말이 안 보이면 2분의 1 아니면 5분의 1. 금액이 큰 애들은 5분의 1. 3천만 원, 취득가의 100분의 10 이렇게 금액이 큰 애들은 5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다. 100만 원, 500만 원, 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다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감경. 금액이 큰 애들은 3천만 원, 취득가 100분의 10, 금액이 큰 애들은 5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감경. 이해되시나요? 아침부터 집에 가고 싶지. 그러니까. 시작부터 하긴 좀 부담스럽다. 몸도 안 풀렸는데 지금 갑자기 막 이런 거 나오니까. 구분하셔야 된다고. 뭘로 구분해라? 자진신고. 자진신고란 말이 보이는데 여기서 2분의 1, 5분의 1 그러면 안 된다고. 자진신고란 말이 보이면 셋 중 하나. 조사 전이면 면제, 후면 50% 감경, 외삼촌 안 해주고 그거. 자진신고란 말이 안 보일 때 그때는 2분의 1 아니면 5분의 1. 금액이 큰 애들은 5분의 1. 그 다음 13번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이에요. 토지 매매계약, 건물 매매계약, 부가가치세 제외죠. 매매 대금만 신고하는 거예요. 10억이면 10억. 근데 공급계약, 전매가 분양권 매매계약, 입주권 매매계약이 전매예요. 어떤 분이 여기도 이게 뭐 동그라미 칠하고 있더라고. 아,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는 전매에 대한 설명이지. 이거 논의만 여기다가 분양권에다가 동그라미 그거 아니라고 지금. 전매가 분양권 매매계약, 입주권 매매계약을 전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부가가치세 포함이죠. 공급계약, 분양권 매매계약, 입주권 매매계약은 돈 들어간 거 다 신고한다고. 부가가치세도 포함. 발코니 확장 비용 그것도 포함. 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냥. 됐고. 잘 나온다 그랬어요. 14번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이 되는 지역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뒤에는 가로가 없어요. 구는 가로가 있는데 광역시, 경기도군으로 한정한다.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구는 자치구. 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시, 가로가 없잖아. 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시. 그럼 특별시, 광역시는요? 요 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치구에 들어간다고. 구는 자치구. 그게 특별시, 광역시를 말한다. 그 다음 15번 해당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개공 신고 의무 없죠. 개공은 부동산 거래 신고만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해지 등 신고도 의무가 없고 주택임대차 신고도 의무가 없고 외국인 취득 특례도 의무가 없고 토지거래 허가도 의무가 없다고. 근데 이제 개공 관련 사항이 신고 사항에 해당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를 물어보나 잘 보셔야 된다고. 개공 관련 사항이 신고 사항은 된다. 개공이 신고 의무는 없지만 개공 관련된 걸 적어서 신고는 해야 된다.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되고. 16번 어려워. 제일 어려워 이게. 주택임대차 신고에서 변경 신고 의무예요. 해지 등 신고도 의무예요. 정정 신청 의무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로 바꾸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변경 신고 의무 아니에요. 해지 등 신고 의무야. 정정 신청 의무 아니고. 그러니까 뭐만 차이점? 변경 신고만 차이점이라니까. 변경 신고. 해지 등 신고는 둘 다 의무. 정정 신청은 둘 다 의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변경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의무 아니라고. 주택임대차 신고는 의무고. 그래서 변경 신고가 차이점이다. 그다음 17번 외국인 취득 특례. 외국인 부동산에 등에서 소유권 취득만 적용되는 거죠. 이따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지상권도 적용되는 거고. 토지거래 허가가. 외국인 취득 특례는 소유권 취득만. 처분도 적용되는 거 아니었어요. 소유권 취득만. 자, 이제 외국인이 계약 체결했는데 증여계약이에요. 그러면 계약 체결일. 계약일 때는 무조건 시점이 계약 체결일.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계약 체결일. 주택임대차 신고도 계약 체결일. 외국인 취득 특례도 계약 체결일. 계약일 때는 계약 체결일. 더 60일이죠. 매매라면
30일 부동산 거래 신고인데 증여니까 60일 취득 신고하는 거고 M60 300만 원. 교환으로 바꿔도 똑같죠? 교환, 증여는 60일 취득 신고하는 거다. M60 300만 원. 매매나 공급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고. 그러니까 계약일 때를 잘 보셔야 된다고. 작년, 재작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계약을. 그다음 19번. 야생 보호군. 군일 때는 30일이죠. 허가불허가 처리 기간이. 그리고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야생 보호는 그냥 15일 끝. 연장 규정도 없어. 야생 보호까지는. 군 여기서 30일이고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30 플러스 30일. 20번. 특별자치시장이 외국인 취득 특례에서만 나오죠. 얘는 1개월 이내 직접 제출. 특특. 외국인 취득 특례만. 특별자치시장이 나온다. 특특 했던 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안 나온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그냥 줄줄이 보고. 신고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보고하고 줄줄이 보고. 외국인 취득 특례에서는 제출. 줄줄이 제출이에요. 신고관청이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국장, 제출하고 줄줄이 제출. 단 외국인 취득 특례에서는 뭐가 나온다? 특별자치시장이. 특특. 직접 제출. 여기까지 됐고, 오늘은 208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중요하고 토지거래 허가 중요하죠. 문제가 최소 3문제가 나오니까 3문제, 4문제까지 나오니까요. 그리고 외울 게 많아. 숫자가 많아요. 이 문제가 많이 나온 이유가 간단해. 숫자가 많아서.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거의 다 외우고 가셔야 된다고. 먼저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는 건데 전국에서 다 허가 받는 게 아니라 허가구역 지정돼 있죠.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게 지정 절차고, 작년에 나왔어요.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서울, 경기도 걸쳐 있대요. 그럼 국장이에요. 작년에 뭐라고 나냐면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공동으로 지정한다. X. 국장. 동일 시도 안에 일부면 시도지사. 근데 이제 원칙과 예외로 돼 있어요. 동일 시도 안에 일부면 시도지사. 다만 국가가 개발 사업을 해서 국가 때문에 투기가 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 끝. 동일 시도 안에 일부면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발 사업을 해서 국가 때문에 투기가 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5년 이내 기간 정해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5년 이내. 7년으로 무려 2번이나 나왔어. 불가능하죠. 5년 이내인데. 더 짧게 하는 거 되나요? 되죠. 5년 이내니까. 근데 길게 하는 건 안 되잖아. 그 다음 어떤 지역을, 거기 동그라미 4번 밑에 팁이 있죠. 박스. 투기가 되는 지역. 그러려면 개발을 해야죠. 개발을 해야 투기가 되고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되는 거. 강화가 아니라. 규제를 풀어줘야 개발을 하잖아. 또 개발할 때 계획부터 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공법 시간에 계획부터 배우는 거고. 그때부터 집에 가고 싶어졌지만 안 갔잖아. 잘 버텼어. 잘 버텼어. 이제는 집에 못 가. 이제는 이제 괜찮다. 공법은 아는 거 없어도 그냥 50점은 맞는다. 제가 더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보다 제가 보기엔 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아시는 것도 없는 데 가서 50점을 맞는다니까, 공법을. 솔직히 아는 거 없잖아. 근데 가서 50점을 맞아, 공법을. 그냥 수업만 잘 듣고 있어도 그냥 편안하게 50점 맞는다. 중개사는 진짜 원형 탈모 세미가면서 그냥 80점이야. 힘들어. 근데 공법은 모르는 건 그냥 버리고 아는 것만 딱 하면 50점. 그래서 계획 짜고 개발하고 행위 제한 완화되는 거. 그래서 투기 우려 지역, 이런 지역을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고요. 투기가 되는 지역을, 아니면 특정해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 위에 동그라미 4번처럼 허가 대상자, 용도 지목을 특정해서 지정할 수 있다. 외국인만 허가받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투기가 되는 지역 지정할 수 있고 특정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시민은 반드시 거치는 거.
처음 지정할 때 심의 거쳐요. 국장은 중앙도계위, 시도지사는 시도도계위 심의, 심의는 반드시 거친다. 의견 청취는 재지정 시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가 없는 거지. 재지정 시에 심의 거치고요. 의견 청취도 있어요. 의견 청취는 아랫사람 얘기를 들어보는 건데 언제만? 재지정 시에만. 재지정 시에만 의견 청취가 있다. 축소 해제 심의는 거친다고. 심의는 반드시 거친다. 의견 청취는 없다고. 의견 청취는 재지정 시에만. 어렵지 않잖아요. 심의는 반드시 거치고. 또 축소 해제는 하의한다. 의무 규정이에요. 지정 사유가 없는데 축소 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안 했대요. 사유도 없는데. 황당하잖아. 축소 해제는 하의한다. 의무 규정. 그리고 양거로 3번 지정 절차인데, 자, 의견 청취는 아랫사람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아랫사람 얘기를. 언제만 있다? 재지정 시에만. 그럼 보세요. 시도지사가 재지정을 하면 시장구수구청장 의견 청취예요. 아랫사람 얘기를 들어보는 거야. 국장은 둘 다 밑에 있잖아. 의견 청취는 아랫사람 얘기를 들어보는 거다. 언제만 있다? 재지정 시에만. 그리고 국장이 지정을 했으면 이렇게 거쳐서 내려오는 거야. 단계를 밟아야 돼요. 직접 이렇게 통지하는 게 아니라 거쳐서. 우리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도 이렇게 거쳐가는 거잖아. 직접 하면 안 되고 단계가 있으니까. 위계질서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도지사가 지정했으면 얘는 위아래에 통지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중간에 끼내니까 위아래에 다 통지하라고. 그래서 EXID 위아래 위아래. 시도지사는 EXID다. 위아래에 다 통지해라. 몇 년 전에 이거 역주행했다 그랬어. 유튜브에서. 제가 큰 역할을 했다고. 위아래 위아래. 시도지사가 EXID였다. 그럼 이제 통지를 받은 시장구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요. 허가증이 등기할 때 필요해. 그리고 시장구수구청장이 이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데 그게 7공주 15일간 열받아.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라. 7공주 15일간 열받아.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라. 시장구수구청장이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7공주 15일간 열받아. 무슨 말이라고요? 저도 모른다고.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누가 만들었다고? 고상철. 그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지금 와서 무슨 말이야? 물어보긴 뭐하잖아.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라. 숫자 바꿔치기만 대비하면 돼요. 15공주 X. 그 말만 들어도 너무 부담스럽잖아. 딸만 15명이면 7공주가 자연스럽지. 7공주 15일간 열받아.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건 거의 그냥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 209페이지에서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이 그거죠. 세 번째 줄에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일반이 열람. 7공주 15일간 열받아.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안 돼요. 지정에 대해서는. 우리 동네를 왜 지정했어? 그거에 대해서 따질 수는 없다고. 허가 신청했는데 허가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 가능하다. 지정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것도. 그리고 효력 발생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그래서 05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제가 작년에도 05 이렇게 했어요. 05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요. 05.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 5일만 보니까 작년에 어떻게 했어? 앞에 시점을 바꿨다니까.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렇게. X 공고한 날부터 5일. 05 05는 또 다른 의미도 있어. 공법은 50점. 그래서 05 요거 3일로 나왔었고 X, 7일로도 나왔었고 X, 공고한 다음날 X. 별짓 다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요 뒤에만 보니까 앞에 시점을 작년에 바꾼 거지. 지정 통지받은 날 X,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05. 축소해지 재지정은 즉시 효력 발생이에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처음 지정한 거 05. 아무런 말이 없으면 처음 지정
축소 해제 재지정은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즉시 위력 발생한다. 그것도. 그 다음 이번 이제 허가 절차고 209페이지에서 허가 절차가 더 사실 우리랑 관련돼 있으니까 중요한 거죠. 허가 절차가. 자, 먼저 허가권자, 허가관청이죠.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국장 아니고 시도지사 아니에요. 얘네들은 지정권자잖아. 허가권자, 허가 불허가 해주는 허가권자, 허가관청은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을 불러주는 명칭이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 등록관청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사무소 소재지. 중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관청.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관청.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취득 특례, 주택임대차 신고에서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관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허가관청이라고 부르는 거고.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허가관청, 허가권자. 시장군수구청장인 건 똑같지만 불러주는 명칭이 좀 다양하게 있는 거다. 그 다음 허가 대상 권리는 소유권만 X, 지상권도. 아까 뭐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외국인 취득 특례. 외국인 취득 특례는 소유권 취득만 적용된다고. 지상권 적용 안 된다고. 지금 토지거래 허가는 별개야, 별개. 그래서 소유권 플러스 지상권도 두 가지. 유상일 때. 그리고 계약에 예약도 포함돼요. 예약 그럼 뭐가 떠올라? 가등기. 가등기도 막아야 돼. 예약 그럼 가등기. 건물은 안 받아요. 레알 건물만 거래한대. 허가 안 받아. 보통 토지 건물을 일체로 거래하니까 받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도 허가를 받아요. 지분이 있잖아. 공유 지분이, 대지 지분이 있잖아. 그래서 그 다음 무상은 안 받고, 그래서 증여는 안 받아요. 증여는 사용대차도 안 받고, 증여 사용대차는 안 받는 거다. 근데 이제 낚이면 안 되지. 증여는 안 받는데 뭐는 받냐면 부담부 증여. 부담이 붙어 있어서. 이 부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토지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증여를 한 거야. 대출금은 야 네가 갚아 이렇게 한 거. 그럼 증여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는 게 매매대금 주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잖아. 편법이잖아. 그런 게 부담부 증여. 대물 변제는요. 토지로 대신 변제를 하는 거예요. 물건으로 대신 변제한다 그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빚을 안 갚고 토지로 변제하겠대. 그러면 편법이잖아. 판결. 이게 제일 간단해. 일부러 소송 걸고 재판에 안 나가면 되잖아요. 3번 안 나가면 패소, 토지 넘겨주면 되잖아. 이런 편법들도 허가를 받아라 그런 거야. 그죠? 부담부 증여, 대물 변제, 판결. 편법이니까 받아라.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지상권도 받는 거. 설정계약, 이전계약 다 받는 거고, 유상일 때. 됐고. 그 다음 허가 절차는 개공은 허가 신청 의무가 없죠. 개공은 부동산 거래 신고만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허가 공동 신청이고, 매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는 거예요. 사전허가 공동 신청. 단독 신청하는 경우 있나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단독 신고하는 경우가 있잖아. 토지거래 허가는 없어. 공동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 한 명이 거부를 하고 있대. 그럼 많은 거지.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이 안 되잖아. 아예 그냥 없는 거지. 사전허가니까 공동 신청이다. 공동 신청. 그 이제 허가 신청할 때 허가 신청서에 토지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을 원래는 이 허가 신청서에 다 적는 거예요. 허가 신청서에 토지용 계획도 적고 자금 조달 계획도 적고 다 적어서 허가 신청서를 내는 건데, 허가 신청서 한 장이에요. 여기에 다 적기가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토지용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적어서 이렇게 3장을 내는 거야. 허가 신청서, 토지용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 3장을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고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사전허가니까, 이게 사전허가니까 허가 받고 매매계약 체결.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많은 건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고. 그래도 해야 된다고. 그래도 이게 겹치거나
아니 뭐 중복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전 허가잖아요.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받고 토지 매매 계약 체결했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사후 신고예요. 전혀 겹치지가 않지. 그리고 토지 매매 계약은 100% 신고한다니까. 100%. 토지거래 허가 받았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된다. 농취증 발급 받았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작년에 나왔죠. 작년만 나온 건 아니야. 여러 번 나왔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시험에 안 나온 거예요. 아직까지 안 나온 거.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해야 되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를 제출을 하는 건가요? 토지일 때 투기를 막고자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제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허가 신청할 때 내가 냈잖아요. 토지용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냈잖아. 허가 신청할 때 미리 냈다고. 똑같은 걸 또 낼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결론, 뭘 물어보나 또 잘 보셔야 된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지 말지를 물어보면 해야 된다. 근데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그거는 제출하는 건 아니다. 이미 제출을 했기 때문에, 허가 신청할 때 제출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그냥 신고만 하라고. 신고만.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3번은 허가불허가 처리기간이네. 15일이죠. 얘는 개정이 안 됐어요. 외국인 취득 특례만 야생보호 15일, 구는 30일 플러스 30일. 거기서만 개정이 된 거고 토지거래 허가는 계속 15일. 그리고 미처리. 일처리 안 한 거야. 미치리는 그 소문난 칠공주에 나왔던 애. 미처리. 일처리 안 한 거. 공무원이 멍 때린 거죠. 그러면 누구 잘못? 공무원 잘못. 왜 일처리를 안 해줘? 공무원이 멍 때린 거잖아. 그러면 허가가 의제가 되는데 기간 끝난 날이 다음 날에, 끝난 날에 X, 끝난 날이 다음 날에 허가 의제가 된다. 15일째 되는 날에 X, 그 다음 날에. 그리고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 1개월이네. 1개월짜리는 따로 안 외우셔도 돼요. 나중에 1개월이 아닌 거 외우면 되니까. 그리고 지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안 된다 그랬어. 허가구역을 지정한 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안 된다. 허가 신청을 했더니 허가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 가능하고 허가 처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왜냐면 조건부 허가나 변경 허가가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완벽한 허가를 원하는데 조건을 달고 나와. 조건을. 아니면은 변경돼서 허가가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허가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1개월 이내, 지정에 대해서는, 허가구역 지정한 거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것들도. 그 다음 이제 허가 규정이 배제인데 210페이지에서 양가로 4번에 투기랑 상관이 없으면 동그라미 2번을 먼저 보면 허가 규정 적용이 안 돼요. 허가 규정 적용이 안 된다는 건 허가 규정 배제 적용 안 되는 거 허가 면제랑 같은 말이에요. 허가 규정이 적용이 안 되니까 허가 면제가 되는 거야.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투기랑 상관이 없으면. 작년에 나왔죠. 토지 수용. 공익사업에 쓰는 건데 그 투기랑 상관이 없잖아. 아니면 한국농어촌공사. 그런 애들이 투기랑 상관없잖아. 이런 것들. 투기랑 상관없으면 허가 면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하다. 경매. 경매도 허가 면제가 돼요. 국세체납 처분. 요거는 세금 못 내면 경매, 공매로 넘어가니까 그냥 같다고 생각하면 돼. 경매, 국세체납 처분. 자, 경매는 우리 국민들에게 유리한 게 인정이 안 돼요. 분납하는 거 인정 안 되잖아. 3개월 무이자가 아니라 일시불 완납하는 거야. 대금을. 그리고 명의자 변경. 낙찰받은 내가 돈을 못 낸다고 친구 명의로 바꿔요. 안 된다고. 경매를 다시 하는 거야. 그러면 수의계약 판사한테 가서 살짝 쇼 붙이겠대. 어서 쇼부질이야. 그거 안 된다. 농취증 발급 받아야 돼요. 면제가 안 돼. 농취증 면제가 되면 그거 좋은 거잖아. 발급 받으라고. 경매는 우리에게 유리한 게 인정이 안 된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는 면제가 돼요. 이건 좋은 건데 그렇다고. 그것만.
토지거래 허가만 면제가 되고 나머지 유리한 건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 허면유 이렇게 외우죠. 경매 허면유.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가 되고요. 나머지 우리에게 유리한 거 인정이 안 돼요. 인정 안 되잖아요. 분납 안 돼요. 명의자 변경 안 돼요. 수의계약 안 된다니까요. 농지증 면제 꿈도 꾸지 마세요. 경매 허면유 토지거래 허가만 면제가 되고요. 나머지 유리한 건 인정이 안 돼요. 됐나요? 야, 된 거라고요. 제가 연기를 좀 못해요. 아유, 발연기예요. 아우, 연기력이 왜 이렇게 타고나야 되나 봐요. 그것도 영화 배우 못하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예,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만 면제가 된다. 나머지 유리한 거 인정이 안 돼요.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양가로 뭐 인허가 의제. 얘는 뭐 토지거래 허가는 그냥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농지증 발급 의제가 되고 거민도 의제가 되고 전에 이렇게 나왔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가 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게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라 농지증 발급 의제가 되는 거예요.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가 되는 게 아니라 농지증 발급 의제, 거민도 의제가 되고. 그런데 뭐는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는 좋은 거란 말이야. 좋은 거. 좋은 거 받았어. 다른 거 다 필요 없는데 뭐는 해야 된다? 그래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슈퍼가.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기준 면적도 외우셔야죠. 이거 한 문제가 나오니까 얘네들이. 만이사야 투기가 되니까 기준 면적 초과할 때 허가 받는 거고 기준 면적 이하는 허가 면제가 돼요. 기준 면적 이하는 허가 면제, 초과 시 허가 받는 거. 만이사야 투기가 되니까. 주민은 주거지역 미지정 구역이에요. 주미 60 초과 허가 받을 것, 60 이하 허가 면제. 상공 상업지역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 이 정도만 돼도 쉬운 거야. 예전에는 개정 전에는 다 따로따로였어요. 아주 심란했어. 지금은 할만하다. 요건 이제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외지역일 때 기타는 농지도 임야도 아닌 거 250, 농지는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그럼 500. 그죠? 임야는 또 곱하기 2를 하면 돼. 1000. 기준 면적 초과 시 허가받을 것. 자, 예전에 공법에 있을 때 이게 나왔었네요. 뭐가 나왔냐면 농지가 여기 있대. 녹지지역에. 농지가 녹지지역에 있는 거예요.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 농지야. 기준 면적 얼마? 200. 농지라고 500 그게 아니라 200. 왜냐면 도시지역이잖아.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할 거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나누는 거예요. 농지인데 녹지지역이 있으면 얘는 200이라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농지가 500인 거지. 낚이면 안 된다. 그 다음 그 표 위에 보면 기준 면적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 옆에 동그라미 3번 211페이지 상단에 두 가지는 또 편법 방지예요. 편법 방지. 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으려고 편법을 많이 쓴다고. 아까 부담부 증여, 대물 변제, 판결 그런 것도 편법이니까 허가를 받는 거잖아. 편법. 얘도 이런 거예요. 자, 이것만 이해가 되면 나머지는 그냥 쉬워. 주거지역 기준 면적 60이죠. 60. A 필지랑 B 필지 두 개의 필지가 있는 거야. 두 개의 필지가.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두 개 다 100으로 거래하려고 해요. 100으로. 그럼 허가 받아야 되잖아. 60 초과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A 필지만 팔아요. 50밖에 안 돼. 허가 안 받아. 허가 안 받고 매매계약 체결. 몇 년 지났어. 한 3년 뒤에 B를 팔아요. 허가 안 받고 끝나. 근데 이제 A를 팔고 1년도 안 됐는데 B를 또 팔아. 그러면 1년 이내 1단위 거래계약은 전체를 보고 B를 팔 때는 앞에 있는 A 면적도 더해요. 100인 거야. 100. 50이지만 100인 거야. 허가를 받을 거. 1년 이내
1단위 거래계약은 전체로 보겠다. 얘가 따로 판 이유가 허가를 안 받으려고. 편법이잖아. 원래는 같이 팔아야 되는데 같이 팔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A 팔고 B 팔고 1년 이내, 1년 이내. 몇 년 지났으면 상관없다고. 1년 이내면 하나로 보겠다. 1년 이내 1단위 거래계약은 하나로 보겠다. 이해되시나요? 되죠. 별거 아니잖아. 이것만 이해되면 나머지는 또 쉬워요. 이것도. 자, 이제 처음에 허가지역이 아니었어. 근데 허가지역 지정이 된 거예요. 아니었다가 100인데 허가를 받아야 돼. 이제 60초가니까 어떻게? 분할을 한 거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을 했다고요. 분할 후 첫 거래는 기준면적 초과로 보고 허가를 받을 것. 50을 거래하지만 100으로 보고 허가 받을 것. 얘가 분할을 한 이유가 너무 분명하네. 왜 분할한 거예요? 허가 안 받으려고. 편법이잖아. 그래서 첫 거래만 허가 받으면 돼요. 어차피 허가를 한 번 받아야 됐으니까 한 번 받으면 된다. 이해되시나요? 또 허가구역 지정 후에 공유 지분으로 거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허가를 받을 것. 그런 내용들. 그게 210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2번과 옆에 동그라미 3번이죠. 편법 방지. 1년 이내 1단위 거래계약은 전체로 보겠다. 하나로 보고선 허가 받을 것. 그리고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했으면 분할 후 첫 거래는 기준면적 초과로 보고 허가를 받을 것.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7번 제재. 자, 제재가 한동안 출제원이 꽂혀서 계속 냈었거든요. 뭐 때문에 이걸 계속 냈냐면 외국인 취득 특례랑 헷갈리니까. 외국인 취득 특례 야생보호군 허가 안 받으면 2년 2천. 그거는 그 별개. 토지거래 허가 따로. 얘는 2년.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잘 봐야 되는데 허가 나오니까 그냥 다 밑에 거로 그냥 한다고. 야생보호군 허가 따로 있는 거고 토지거래 허가 따로 있는 거라고. 별개라고요. 별개. 그럼 질문. 별개니까 허가를 2번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었잖아. 별개지만 허가를 한 번 받으면 된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는 2년 토지가격 30% 이하 벌금이고 유동종 무효. 허가 받으면 소급 해수욕 발생하는 거. 야생보호군 이거는 2년 2천에 확정종 무효. 제재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고. 뭘 물어보나 잘 봐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 따로 있고 야생보호군 허가 따로 있는 거다. 별개다. 근데 이제 시험에 아직 안 나온 게 있어요. 얘네들은 여러 번 나왔거든요. 시험에. 동그라미 3번이 아직 안 나왔어. 제재에서. 양거로 7번 제재에서 동그라미 3번이. 나올 만해. 제가 보기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취소니까 사전 절차로 청문 있다고. 취소 앞에 청문. 토지거래 허가 취소도 취소니까 청문 있다. 청문은 실시 하이한다. 자격 취소 청문이 있었고 등록 취소 청문이 있었고 지정 취소도 청문이 있었고 토지거래 허가 취소도 청문이 있다고. 그리고 이제 아까 허가권자. 허가 불허가해주는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었어요. 국장 X, 시도지사 X, 국장 시도지사는 지정권자였어. 그런데 허가를 취소하겠대. 허가 취소권자는 다 나와.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니까 허가권자인지 허가 취소권자인지 잘 봐야 돼요. 허가 취소는 다 나온다고. 보통은 허가권자랑 허가 취소권자가 같아요. 같아. 여기서만 달라. 특이하잖아. 허가권자, 시장군수구청장 끝. 허가 취소권자는 다 나온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게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 그 다음 이행강제금이죠. 자, 이행강제금 옆에 크게 X라고 적어놓고 뭐 과태료 X. 토지거래 허가는 과태료가 없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위반했는데 과태료 받았대. 무조건 X야. 불가능하다고. 토지거래 허가는 과태료가 없다. 이행강제금이고. 양가로 1번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는 자, 이용 의무 기간. 허가받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맨 밑에 박스죠.
이용 의무 기간이니까 2년이죠. 뭐 외우기가 쉽다고. 이용 의무 기간이니까 2년이고 사업 시행 그러면 4년인 거고 현상 보존은 뭐가 보인다? 오자가 보인다. 현상 보존. 오자 보여 안 보여? 보인다고 해주세요. 보여. 보여. 추잡스럽긴 하지만 보이긴 하다. 5년. 그래서 이용 의무 기간 2년, 사업 시행 4년, 현상 보존 5년. 사업 시행, 현상 보존 이런 말이 안 보이면 다 그냥 2년인 거야. 그리고 그 박스 안에 3년 X라고 적어놔야 되고 3년짜리가 원래 있었다고요. 원래 있다가 없어졌어. 간단해진 거지 이제. 예전에는 더 복잡했다니까. 이게. 지금은 그나마 숫자가 좀 간단해진 거예요. 이용 의무 기간 2년, 사업 시행 4년, 현상 보존 5년. 3년짜리는 없고 아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반드시 무조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그게 어쩔 수 없을 때, 그 박스 위에 있는 거 어쩔 수 없을 때 계획 변경,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 이용 계획을 바꾼 거고요. 이민 간 거, 군대 간 거, 자연재해 이렇게 어쩔 수 없을 때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 아니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넘겨보면 이제 이행강제금이죠. 이행강제금에서 212페이지 양가로 2번에서 중요한 게 밑에 있는 주의예요. 부과 순서. 이행강제금 부과 순서. 자,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안 했대.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 그게 아니라고요. 이행명령을 먼저 한다. 야, 이행해. 이행명령을 3개월 이내 문서로 이행명령을 이행을 하면 굳이 부과할 필요 없잖아. 이행명령을 불이행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그러니까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행명령을 먼저 한다라는 거. 이행명령 불이행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요 순서가 중요하고 그리고 주의 바로 위에 보시면 구두로 이행명령 X 문서로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린 구두가 보이면 무조건 제끼는 거야. 그냥 바지 길게 입자 했던 거 구두가 보이면 안 된다. 제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너나 바지 길게 입으라면 할 말은 없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바지 길게 입자. 그리고 옆에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도 별도 이행명령이 있어. 뭐냐면 법이 다르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법마다 부과하는 건 아니에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잖아. 그럼 그걸로 된 거라고. 그러면 토지거래허가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안 하겠다는 얘기야. 법이 다르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이 법에 따라서 부과하고 저 법에 따라서 부과하고 막 이행강제금 막 부과하고 그건 아니다. 한번 부과되면 그걸로 되는 거다. 국민들에게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는 거 그거 아니라 그랬어. 그리고 주의 밑에 동그라미 2번 이행강제금은 최대가 10%예요. 100분의 10 최대가 10%. 그리고 박스에서 이행강제금도 외우셔야지. 방치가 몇 프로? 10%. 방치 10%. 십자가 보이잖아. 방치 10%. 임대는 좀 이상하게 생각있네. 그 7%. 실자 보여야 돼. 임대 7%. 어떤 분은 2% 아니에요. 이것이 7% 임대 7%. 뭐 이자가 보인다고 해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일단 7% 임대 7%. 얘네들은 뭐 안 외우셔도 돼. 왜냐면 기출문제 몇 번 풀어보면 워낙 많이 나와서 그냥 외워져요. 방치 10%, 임대 7%. 아직 안 나온 것도 이거네. 오용, 승인받지 않고 목적 변경, 잘못 이용하는 거 오용 5%. 승인받지 않고 목적 변경 잘못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오용 5%고 기타, 방치, 임대, 오용도 아닌 거 기타 나머지들 7%고.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외우셔야 된다. 밑에 부과 횟수 동그라미 3번. 최초 이행명령 있었던 날 기준이죠. 기준 시점을 잘 보셔야 된다고. 최초 의무 위반이 있었던 날이 기준이 아니라 이행명령 있었던 날이 기준. 왜? 이행명령을 먼저 하니까 의무를 위반했다고 바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행명령을 불이행했을 때 부과하잖아. 그러니까 최초 이행명령 있었던 날이 기준이고 1년에 한 번씩 2번씩 나온 적이 있었죠. X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이용 의무 기간 내에만 이용 의무 기간 내에만 부과하는 거고 지나면 부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현상 보존은 5년이잖아. 5년.
1년에 한 번씩이에요. 최대 5번 가능하네.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니까 현상 보존은 최대 5번 가능한 거다. 중지 징수는 이행명령을 이행을 하면 새로운 거는 중지해야죠. 이행명령 이행을 하면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고. 새로운 거 중지.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해야지. 이미 부과된 거 징수해서는 안 된다. X. 징수하는 거다. 새로운 것만 중지하는 거고, 그리고 이의 제기는 30일이죠. 이의 신청은 1개월이야. 30일, 1개월 다르다. 어느 게 길다? 30일. 날짜로 돼 있는 게 더 긴 거다. 공무원이 일하는 기간만 치니까. 일단 다른 거다. 다르니까 어떤 건 30일, 어떤 건 1개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는 거 1개월, 이의 신청은, 이의 제기는 30일. 옆에 213페이지에서 알아두기를 보면 1개월이 아닌 거를 외우고 있어야죠. 토지거래 허가는 1개월짜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1개월이 아닌 거. 우리가 전자무서 신고할 수 없는 걸 외우잖아요. 할 수 없는 거 5개를. 그러면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전자무서를 할 수 있는 게 100개가 넘어. 그거 어떻게 외울 거야? 전자무서 안 되는 걸 외우는 거잖아. 고용관계 종료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대행하는 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거부한 경우. 그럼 질문,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는 거 전자무서 돼요? 된다고. 잘 모르면 그냥 무조건 된다고. 외국인 취득 특례에서 전자무서. 아니 된다고. 다 된다고. 주택임대차 신고는 전자무서. 지금 한 번도 설명 안 드렸는데? 된다고. 돼. 설명드린 거랑 마찬가지야. 다 된다니까 다. 안 되는 거 5개를 외우면 끝. 토지거래 허가에서도 1개월이 아닌 거 4가지. 허가 불허가 처리 기간 15일이었어요. 이따 나오는데 선매 협의를 시작하는 거는 15일이야. 시작하는 것. 또 이행명령 이행기간 3개월 이내 문서로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가 30일. 요거 4개 빼고는 아유 다 1개월. 처음 보는 거야. 1개월. 잘 모르겠어. 1개월. 1개월이 아닌 거를. 그리고 선매와 매수 청구. 둘 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얘네들은 그 표만 잘 보시면 되고요. 표에서 차이점이 이 2가지예요. 선매도 국가 등이 토지 소유자랑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국가 등이. 근데 이제 선매는 허가 신청 들어오면 허가 불허가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거예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어때? 그러면 국가 등이 매수인보다 먼저 살 수 있는 거예요. 허가 신청 들어오면. 매수 청구는요. 불허가 처분 시. 야 네가 불허가 있으니까 네가 사라고 하는 거야. 불허가 처분 나면 살 사람이 없잖아요. 매매계약 체결이 안 될 거 아니야. 살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사라고 하는 거지. 네가 불허가 있으니까 네가 사. 불허가 처분 시. 시기 다르고. 이제 시기는 쉬워요. 왜냐면 매수 청구가 쉬우니까.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 시. 네가 불허가 처분했으니까 네가 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잘 보셔야 돼. 가격. 둘 다 국가 등이 토지 소유자랑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근데 가격 기준이 다르다. 선매는 감정 가격,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예요. 국가 등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가격 기준이 다르다. 선매가 감정 가격,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 우리가 선감, 매공시 이렇게 외우는 거. 선감, 선매가 감정 가격, 매수 청구가 공시지가. 영감, 왜 불러? 거기서 따온 거잖아. 감이 똑같잖아. 음악적인 완성도도 중요하지. 라임을 맞추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제 입장에선 그렇다고. 영화 배우가 아니라 쇼미더머니? 그쪽으로 방향을 잘 알잖아. 이것도 약간 래퍼 같잖아. 어쨌든 선매가 감정 가격, 매수 청구가 공시가. 하여간 뭐든지 하여간 되면 돼. 하여간 2개 다 하면 되겠다. 선매가 감정 가격, 매수 청구가 공시지가다. 선감, 매공시. 다음 주에 학원 오면요. 이것만 기억나. 이거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와 이것만 기억나. 이거는 선매가 감정 가격, 매수 청구가
공시지가, 선감, 그거. 문제가 있지. 여러분이 잘 외우고 있는 건 잘 안 나와. 지금까지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나와야 돼, 이건 진짜. 이거 외우고 있는데. 또 여러분이 진짜 칼같이 외우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 외국인만 내는 서류. 외국인만 내는 서류가 있어. 외국인만 내는 서류. 그게 뭐야? 그렇죠. 아포스티유. 그 어려운 거를, 그 어려운 불어를, 아포스티유. 그거를 여러분이 외우고 있다고. 외국인만 내는 서류. 근데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 아직까지. 네. 그리고 예외는 신청서에 낮은 금액 적혀 있으면 그걸로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허가 신청서에 낮은 금액이 적혀 있는 건 자기들끼리는 금매물로 싸게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야. 금매물로. 그럼 그걸로 할 수 있다고요. 아니, 국가 등이 더 비싸게 사줄 필요는 없잖아. 자기들끼리는 더 싸게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예외는 똑같지만 일단 원칙이 다르다. 선매가 감정가격, 매수 청구가 공시지가고 선매자, 매수자는 똑같아요. 공통점. 국가 등이 토지 소유자랑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 국가 등 속에 또 무려 10가지가 들어가요. 10개. 국가 등 속에. 너무 많아. 그래서 안 되는 애들 또 보는 거지 또.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안 되는 애들. 한국은행, 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간기업은 국가 등 속에 포함이 안 된다고. 토지 소유자랑 매매계약 체결이 안 돼요. 선매자도 안 되고 매수자도 안 돼. 얘네들이 공통점은 뭐다? 네 글자 찍으면 죽어. 죽을 사자. 찍지 마. 한국은행, 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간기업 네 글자짜리 찍으면 죽어. 죽지 마. 죽어. 이게 매수자로 한번 나왔었어요. 한 문제가. 선매자로 나와도 똑같아. 공통점이니까. 표를 보시면 213페이지 표를 보시면 선매에서 그 의의에서 파란색 선매대상 토지라고 되는 거 있죠? 선매대상 토지가 두 가지예요. 공익사업용 토지 그리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 두 가지다. 213페이지 그 표에서 공법에 있을 때 공익사업용 토지에 한한다 이렇게 나왔었다고. X 두 가지. 일단 두 가지다. 그리고 그 밑에 선매 협의를 시작하는 거는 15일. 시작은 15일이었어. 나머지는 보나마나 다 1개월이야. 선매 협의 완료 1개월. 선매자 지정 통지 1개월, 선매 협의조서 제출 1개월, 옆에 매수 청구도 1개월, 다 1개월. 잘 모르겠으면 1개월. 그리고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 아니에요. 매수 청구권 행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매계약 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형성권이 아니다. 무조건 매매계약 체결된다. 그런 건 아니다. 시기, 가격이 차이점이었고 그리고 선매자, 매수자도 또 공통점이었고 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14페이지에서 유동종 무효죠. 유동종 무효는 토지거래 허가라기보다는 사실은 민법이죠. 민법.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 그게 이제 중개 실무로도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쉬었다 얘기했죠? 좀 쉬었다가 유동종 무효부터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